조회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쭉 봤고, 우리가 그냥 세긴 세야 되는데 그 무작정 세는 게 아니라 요령껏 잘 세야지 된다. 근데 이제 1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하나씩 세야 되는데 그거를 잘 정리해서 세야지 누락이 없다 그랬어.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보면 각각 5개씩 있다 그랬기 때문에 개수를 갖다가 항상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놓고 얘가 최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 1550원이니까 얘가 3개 가질 때, 2개 가질 때, 1개 가질 때 얘를 안 가지고 계산할 때. 그쵸? 얘를 3개 가지니까 지금 1500원 해버리면은 50원만 내면 돼. 그때 얘는 안 내고요. 얘는 1개 낸 상황.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이제 2개 냈으면 1000원 냈으니까 이제 550원을 어떻게 낼까? 근데 그럼 얘를 5개 낼 때, 4개 낼 때, 3개 낼 때, 2개 낼 때, 하나 낼 때, 얘를 안 낼 때 생각할 수 있겠어. 그쵸? 그 여기서 얘를 5개 내버리면 500원이니까 1550원. 그 다음에 이때는 얘가 그러면 400원이니까 1400원이니까 150원? 얘가 3개 내야 되네. 그럼 여기서는 이게 300원에다가 하니까 800원? 그럼 750원. 잠시만. 여기 1000원에다가 여기가 미안. 1000원에다가 1300원이니까 250원 5개. 근데 어차피 이거보다 더 이제 얘가 100원짜리의 개수가 줄어들면 얘가 더 필요한데 여기서 50원짜리도 몇 개? 5개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쓰는 건 이제 못 만들겠다. 끝났어. 그쵸? 요렇게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 자리가 모자르면 여기다 이제 갖고 와서 500원짜리가 하나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게 500원이니까 1050원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때 다 써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얘를 5개 다 썼어. 그럼 1000원에다가 미안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500원에다가 5개 다 썼어. 그럼 또 500원이지? 근데 이거 이렇게 봤자 1000원이니까 550원을 50원짜리 내야 돼. 11개. 이거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하나 쓰는 거 아예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를 갖다가 하나씩 줄여갔을 때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를 계산해서 해주면 돼요. 첫 번째 페이지 다른 거는 괜찮지 않아? 2번 문제. 보자. 이런 게 세는 게 좀 귀찮아서 하거나 혹은 빼먹는 것 때문에 자꾸 그럴 수 있어. 자, 수연이가 가게에서 500원짜리 초콜릿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가격을 맞춰서 사야 되네, 지금. 그치? 그때 10원짜리가, 50원짜리가, 100원짜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뭐부터 놓자? 100원짜리부터 놓고 시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단위가 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100원짜리가 지금 5개 있어? 그럼 얘를 안 내고 이렇게 되는 방법 하나. 100원짜리 개수가 줄어들면 얘가 2개 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얘는 4개인데 이제 하나 내고 5개 내는 방법이 있네. 아니면 여기서 이걸 안 내고 얘를 10개 될 수도 있나? 근데 10원짜리 동전이 5개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네. 그쵸? 이런 식으로 하나씩 카운트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300원이야 라고 했어. 그럼 얘를 갖다가 4개를 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얘가 300원인데 얘를 갖다가 3개를 내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럼 300원에다가 얘 3개 내면 150원, 450원? 근데 5개 내야겠다. 여기는 얘를 2개 내기로 하면 300원에다가 100원이니까 400원. 그럼 또 얘가 10개가 필요해. 근데 또 이러면 안 되거든. 그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얘를 2개 내기로 결정을 했어. 200원인데 그럼 6개 낼 수 있어요? 그치. 자, 이 경우라면 6개까지 가능하게 50원짜리 6개 가능하게 안 내는 거. 가능하지? 근데 얘를 만약에 5개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얘는 200원, 250원, 450원이니까 다시 얘를 5개 내는 거겠다. 여기까지 가능하겠네. 그쵸? 몇 가지씩 해주면 돼. 내가 개수했을 때 빼먹은 거 없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가면서 하는 거는 이게 그냥 쓰면 굉장히 헷갈려. 몇 가지인지 셀 때 굉장히 편하게 셀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자, 7번 문제 볼게. 자, 서로 다른 동전 2개와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이뤄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졌습니다. 이뤄낼 수 있는 경우는 앞 아니면 뒤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지. 두 번째 동전도 앞면 아니면 뒷면이 일어날 거고요.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주사위 던지면 1부터 6까지 나오겠고 두 번째 주사위도 1부터 6까지 나와. 동시에 던진다니까 다 동시니까 이거 싹 다 곱해야 돼. 왜? 앞 나오고 1 나오고 2 나오는 경우와 앞 나오고 뒤 나오고 1 나오는 2 나오는 경우 요거랑 요거랑 어때? 다르거든? 그러니까 각각이 나오는 게 뭐냐에 따라서 어떤 세트가 만들어져? 다 다른 세트가 만들어져. 그래서 싹 다 곱해버리는 거야. 자, 8번 문제.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영어를 봤을 때 당연히 곱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첫 번째 동전, 앞 아니면 뒤. 두 번째 동전도, 세 번째 동전도, 네 번째 동전 동시에 던졌어. 곱하기. 그래서 16가지. 근데 저거를 딱 바로 당연히 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안 들면 그게 더 문제야 지금. 그게 생각이 당연히 들게끔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9번 문제. 자, 서울에서 강릉까지 갈 건데 ABC 셋 중에 어느 길로 갈까? 강릉에서 부산까지는 ABCD 중에 다 어느 길로 갈까? 그러면 무조건 서울에서 강릉 갔다가 부산으로 간대요. 그럼 서울에서 강릉까지 3가지 중에 어느 길로 갈 거야? 강릉에서 부산까지 5개 중에 어느 길로 갈 거야? 골랐다가 또 고르는 거는 곱하는 거라 그랬어. 그쵸? 곱하면 끝이다. 문제를 일단 잘 읽어야 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번. 그러니까 고르고 또 고르는 거야. 투수 누가 할 거야? 4명 중에. 골라. 포수는 6명 중에 1명 골라. 고르고 또 골랐어. 그냥 곱한다. 왜? 투수 A와 포수 1번이 같이 나갈 건지, 그러니까 내가 A와 1번을 고를 건지 A와 2번을 고를 건지 다른 상황이야. 그치?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세트를 만들었는데 다른 경우야. 그러면 곱하셔야 된다고요. 당연히 곱하는 거, 당연히. 여기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13번. 색깔은 4가지. 자, 그런데 4가지 부분으로만 칠하면 돼. 그 가에, 나에, 다에, 라에만 색깔을 칠할 거래. 그러면은 먼저 가에다가 색깔 뭐 칠할래? 하고 몇 개 중에 골라야 돼? 4개 중에 골라야지 돼. 자, 그런데 네 부분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그랬어. 이 말이 되게 중요해. 네 부분에 전부 다 서로 다른 색을 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칠하고 나서 여기다 칠한 색깔 빼고 나머지 색깔 중에 골라야 되고, 여기다 색깔 칠하는 건 여기다 칠한 2가지 색깔을 이미 빼고 둘 중에 골라야 되고, 여기는 나머지 3가지 색깔 빼고 이렇게.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떤 걸 칠할 때 이미 칠해진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고르고 골랐어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굉장히 잘 읽으셔야 돼. 14번 문제는 비슷하지만 조건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보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이란 말이 있어. 아까는 네 부분은 어떠했다? 서로 다 다른 색이었다. 근데 이때는 같은 색을 또 써도 괜찮대. 그쵸? 자, 그럼 어디서부터 칠해? 만난 데가 제일 안에서부터 칠하고 상관없는데, 색깔은 몇 가지 있어. 그리고 물감색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골라서 칠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일단은 첫 번째 A 영역에 어떤 색깔을 칠할까? 5개 중에 뭔가를 칠했어. 자, 그럼 얘랑 붙어있는, 인접하고 있으니까 B랑 붙어있는 건데, B에 칠할 땐 여기다 이미 칠해진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넷 중에 하나를 칠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C에다가 색깔을 몇 개 중에서 골라서 칠할 수 있을까? 4개야, 3개야? 4개죠? 왜? 여기 C에 칠할 때는 얘랑 인접해 갖고 있는 바로 B에 칠한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쵸? 다시 D에다 칠할 때는 뭐야? C에 칠한 색깔만 피하면 되지? 넷 중에 하나.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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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다. 지금 얘는 ABCD는 누구를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얘가 이제 만나는 게 바로 옆에 하나씩만 붙어 있는데 15번 같은 경우는 어디를 먼저 칠할까도 되게 중요한데 얘가 일단은 이웃하지 않도록 칠하는 경우 서로 같은 색깔이 자 그럴 때는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데부터 칠하면 돼. 어디지? A랑은 하나가 다 붙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A를 먼저 칠하자. A는 뭐야? 5개 중에서 색깔 하나 고를 거야. 그러면 B를 칠할 때는 A에 이미 칠해진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근데 C를 칠할 때는 이미 두 군데가 칠해졌잖아. 그럼 여기 색깔 피해야 되니까 셋 중에 하나고요. 그럼 여기 뒤에 칠할 때 이미 칠해져 있는데 색깔이 이쪽 색깔 두 개 피하니까 셋 중에 하나. 여기다 칠하는 것도 여기 색깔하고 여기 색깔 피하니까 셋 중에 하나. 그치?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오늘 이렇게 문제 풀면서 어제 배운 거 머릿속에 딱 떠올려봐. 자, 16번 문제. 6명의 친구 중에서 4명을 뽑아서 1년으로 세운다. 4명을 뽑을 거잖아, 자리를. 하나, 둘, 셋, 넷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럼 이 자리는 몇 개 중에서? 6명 중에서 누가 올 거야? 그럼 1명 섰으니까 그 다음 자리는 5명 중에서 누가 올 건데 그 다음 자리는 남은 4명 중에서 누가 올 거야? 여기는 그럼 3명 중에 누가 올래? 여기 오는 애 고르고 골랐잖아. 그래서 싹 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실제 뽑는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자, 17번 문제. 노트는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하고 과학은 꼭 같이 붙어 다녀야 된대. 그리고 국어책도 있고 영어책도 있고 사회책도 있는 거야. 그럼 전체 몇 권을 꽂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책을 하나, 둘, 셋, 4권을 일단은 4자리에다가 줄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4, 3, 2, 1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수학하고 과학은 수학 과학으로 올 거야, 과학 수학으로 올 거야. 이게 자리를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이웃해서 있을 때 그 붙어있는 애들끼리 자리를 바꿨을 때 또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거 항상 곱하기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 풀 때 부모님과 나, 친구 5명이 일렬로 씁니다. 우리 가족끼리 이웃해서 서게 되는 거. 자, 일단 부모님은 아빠, 엄마에서 2분인 거야. 그리고 내가 있고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다 해서 지금 몇 명? 다 해서 몇 명인 거야? 8명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가족끼리 이웃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나는 같이 붙어 다녀. 그리고 친구가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명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돼? 자, 그러니까 전체 하나, 둘, 셋, 넷, 6명이 줄을 서는 거니까 6, 5, 4, 3, 2, 1. 우리가 자리가 6개 있으면 이제 하나씩 줄여가다 보면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런데 부모님과 나는 아빠, 엄마, 나, 엄마, 아빠 어떻게 쓸까? 여기 안에서 또 세면서 자리를 바꿔 쓸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들어가는 거. 자, 이웃에서 붙어 다니는 사람들끼리 자리를 바꿔서 쓰는 경우까지도 따로 세야 된다. 그치? 이해돼? 너무 쉬운 거는 혹은 반복되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 20번, 21번 볼게요. 자, 20번 문제 1부터 6까지 중에서 차례로 양 끝에 숫자가 짝수인 경우는요? 하고 물어봤어. 양 끝에 숫자가 짝수다. 그러면
6장을 들어 놓았을 때 그러면 짝수는 지금 2안이면 4안이면 6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넣어야 된다? 6장의 카드를 세울 건데 2, 4, 6은 여기밖에 못 넣는다는 얘기야. 여기에 반드시 짝수가 들어가야 돼. 어떤 짝수? 짝수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네. 우리가 이렇게 조건이 걸리면 그걸 먼저 채우는 거야. 여기는 짝수 3개 중에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도 남은 짝수 중에서 넣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짝수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지금 카드가 몇 장 남았니? 6장 중에 4장이 남은 거야. 왜냐면 여기는 2개밖에 못 들어가니까 어쨌든 짝수 하나 남고 다른 수 남아서 요 4장, 요 4자리는 넷 중에 고르고, 셋 중에 고르고, 둘 중에 고르고, 하나 중에 골라서 고르고 골랐잖아. 그죠? 자, 0, 1, 2, 3, 4, 5 각각 하나씩 적기 6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 만든 3자리 자연수 중에 430보다 작은 건데 430보다 작은 수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400 얼마인데 430보다 작은 수가 있고 300 얼마인 수, 200 얼마인 수, 100 얼마인 수. 근데 사실 지금 얘네는 쉬워. 왜? 300 얼마인 수는 일단 3을 갖다 썼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카드 5장 남았어. 그 중에서 여기다 채울 거 5개 중에 나머지 4 중에 이거 20개. 이것도 200 얼마는 이 빼고 남은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뭐 뽑아서 넣고니까 이것도 20개 나오고 얘도 100 얼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숫자가 100 얼마로 시작하면 1은 갖다 썼지만 나머지 숫자 중에서 골라서 5개 중에 뭐 쓸 건데? 20개야. 이렇게 하면 60개인데 문제는 400 얼마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430보다 작은 걸 해야 돼. 그때는 내가 어떻게 써야지 더 작게 쓸까 생각해보면 여기서 420 얼마로 시작하는 수가 있고 410 얼마로 시작하는 수가 있고 400 하고 여기에 0으로 오는 숫자가 있잖아. 그치? 또 있어? 이제 없지? 그러면은 420 얼마는 하나 둘 셋 4개 중에 여기 또 뭐 쓰냐에 따라서니까 요 4가지. 이것도 이미 채운 거는 410 얼마니까 4도 뽑고 1도 뽑았지만 나머지 4개 중에 숫자 여기다 뭐 넣을까? 그때마다 다른 수. 여기도 그때 뭐 넣을까? 4가지, 12개. 그쵸? 그래서 430보다 작은 수는 지금 만들 수 있는 12개에다가 이거 계산하니까 60개, 그래서 72개가 되는 거지. 사전식 배열이 뭘까, 얘들아? 사전식 배열.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는 걸 사전식 배열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펼쳐보면 A로 시작하는 단어만 쭉 다 나오고 나서 B로 시작하는 단어가 쭉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면 A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거는 그 다음 자리에 또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요 다음 자리에 B로 들어가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자리 요 다음에 C로 들어가는 단어 이렇게 나와. 사전식 배열은 앞에서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채워나가는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EFGH를 갖다 사전식 배열을 했을 때 E로가 맨 앞에 와서 띡띡띡 단어가 시작한 게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F하고 띡띡띡 들어가는 걸로 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된 거 몇 개일까 생각을 하잖아? 그 여기가 E가 맨 앞에 오도록 쳤어. 그러면 뒤에 세 자리 남은 데다가 나머지 FGH를 너 뭐 넣을 거야? 뭐 넣을 거야? 뭐 넣을 거야? 하잖아?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몇 개가 나와? 이렇게 생긴 거 6가지 나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자, 그럼 우리는 앞에서부터 9번째 단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도 F로 시작한 단어를 다 쓰면 또 6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때는 디테일하게 세야 돼. 무슨 얘기냐면
F 머시기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애는 누굴까요? 해보면 F 머시기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첫 번째 자리에 뭘로 시작하는 단어? F 말고 알파벳 순서대로 E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F2 땡땡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돼야 돼. 근데 F 쓰고 E를 썼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쓸 수 있는 단어는 GH를 쓰던가 FE 쓰고 HG를 쓰는가. 자,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니까 뭐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F2까지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 다음 남은 것 중에서도 알파벳 순서대로 G가 먼저 나오니까 G를 먼저 쓰고 H 남은 거. 그게 먼저고 뒤에 있는 거는 요 자리에 G 다음에 다른 문자 썼을 때. 그래서 얘가 7번째, 얘가 10번째 수가 돼. 그래서 F2로 시작하는 건 여기까지가 다야. 그럼 F2로 시작하는 건 여기까지 다였으니까 F2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 건 뭐야? FG로 시작하는 거고 FG로 시작하면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 단어 중에서 뭐야?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건 알파벳 순서대로 앞에 있는 애를 먼저 쓰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앞에가 이 머시기로 시작하는 게 6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7번째, 얘는 8번째, 얘가 9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해돼? 자, 25번. 8명의 후보 중에서 반장은 1명 보고 부반장은 2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반장을 뽑아보자. 1명을. 부반장을 뽑아보자 했는데 부반장은 2명 있어. 근데 일단 반장은 누가 할 거야? 8명 중에서. 그치?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반장은 그래도 8명 중에 누가 할 거야? 반장을 먼저 뽑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반장은 7명 중에 뽑아야겠지. 그냥 뽑았어. 7명 중에 부반장 누가 할 거야? 그리고 또 뽑아야 돼. 6명 중에 누가 할 거야? 부반장 뽑아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거 A가 반장을 할 거래, 얘들아. 근데 B하고 C가 부반장을 할 거래. 이거랑 A가 반장을 할 건데 C하고 B가 부반장을 할 거래. 이거랑 이거랑 어떤 경우야? 똑같은 말 아니야? A가 반장이고 B, C가 부반장이래. 똑같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들 둘이서 자리를 바꾸면 어떻다? 같은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8명 중에 1명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뽑힌 애들 둘이 지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경우가 나와야 돼. 그쵸?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8명 중에 1명을 뽑는 게 맞는데 여기서 뽑힌 이 둘은 둘이서 자리를 바꿔봤자 같은 경우니까 여기서 2로 나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싹 다 곱하는 거야. 이거. 제 26번은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6명 중에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뽑습니다. 오케이, 그러네. 근데 문제에서 조건이 붙었잖아. 무슨 조건? 현아 또는 준표가 회장으로 뽑힙니다. 그러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현아가 회장입니다. 두 번째, 준표가 회장입니다. 자, 이거 왜 나누냐면 이 상황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회장은 1명밖에 없거든. 둘 중에 1명인데 현아가 회장을 한다는 얘기는 부회장 3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아? 현아 빼고 나머지 5명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뽑았는데 부회장 3명은 다 똑같은 부회장이니까 3명에서 자리를 바꿔봤자 결국엔 한 가지 경우. 그쵸? 자, 여기도 준표가 회장이 돼서 부회장 뽑자. 3명을 그러면 뭐야? 5명 중에 고르고 골랐어. 근데 부회장이 혜성이랑 승진의 예리가 부회장, 예리랑 승진의 혜성이 똑같잖아. 셋이 더 자리를 바꿔봤자 같은 경우는 나눠버린다. 그래서 10가지.
그럼 답은 뭐라고 쓰는 거야? 현아가 회장 될 수도 있고요. 준표가 회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합쳐서 다 해서 훈우가지. 자, 27번. 자, 10개의 점이 사실 어떻게 찍어져 있는지 중요하지 않지? 두 점을 연결해서 선분을 만들 수 있다면 10개 중에 하나를 뽑고 나머지 9개 중에 하나를 뽑고 근데 선분을 이렇게 끝나 똑같다 그랬으니까 2로 나누면 같다. 바로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반직선의 개수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반직선이 뭐였어 얘들아?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을 구하자라고 하면 얘가 이 두 점을 지나서 계속 뻗어서 나가는 거고 3분의 A에서부터 시작해서 B에서 끝났어. 반직선은 요거랑 달라. 자,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양쪽으로 계속 뻗어서 나가니까 직선 A, B는 직선 B랑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분 A, B는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 선분 BA는 B에서 시작해서 A에서 끝나. 똑같습니다. 반직선 A, B는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계속 뻗어서 나가는 건데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게 반직선이야. 그래서 반직선 BA는 시작이 어디다?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쭉 간다. B에서 출발해서 여기라고 쭉 간다. 어때? 달라. 그쵸?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점을 갖다가 내가 찍어가지고 얘가 반직선이 됐다라는 거는 6개 점 중에서 한 점을 골라서 또 다른 한 점 골라서 곱하면 그냥 30가지가 돼야 돼. 왜? 앞에서 뽑은 거는 시작. 한쪽은 방향. 그러니까 A, B 반직선, B, A 반직선 다르니까 그냥 곱하면 되는 거지. 자, 어제 배웠던 거 갖고 29번하고 30번 문제 푸는 거였어. 29번은 상대적으로 그냥 세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건데 자, 일단 A에서 P로 가는 거 해보자. 물론 하나씩 다 세도 되지만 A에서 P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 최단거리 오른쪽 위로 가야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거 길 하나밖에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오려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하나하나에서 더해서 2 여기 온다는 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그래서 두 가지 한 가지 더해서 3 여기까지 오는 길 세 가지인데요. 자, 다음 여기서 출발해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가는 길 하나 이렇게 가는 길 하나 여기 오려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그래서 두 개 더해서 그래서 P에서 B까지 가는 길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문제에서 A에서 P까지는 어느 길로 갈까 고르고 다시 P에서 B까지 둘 중에 어느 거 해야 되는지 골라야 되니까 다 해서 6가지. 거쳐서 갈 때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게 제일 좋다. 자, A에서 P에서 Q까지 가는 이번엔 P에서 Q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방향은 오른쪽 밑으로만 이동이야. 그거밖에 안 돼. 자, 그러면 방향을 P에서부터 출발해서 간다 생각해서 하나씩 세어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도 그래서 사이드는 다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여기 올라면 길이 이렇게밖에 못 와. 그치? 하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다음에 여기도 이거밖에 없어 길이. 여기서 직진하는 길 하나밖에 없어. 직진하는 길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지. 근데 내가 여기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었네. 여기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오거나 두 개 하나니까 세 가지. 여기까지 오는 길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가지. 여기까지 오는 길은 이렇게 오거나 5가지. 여기까지 오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 그래서 6가지.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 오려면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더해야 돼. 아, 여기 마저 더해야 돼. 그럼 이거 해야지. 여기서부터
자, 얘가 여기까지 오려면 이렇게 왔거나 이렇게 왔거나. 그래서 하나, 두 개 더해서 3. 여기 오려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 더해서 6. 여기 오려면 얘랑 얘랑 합쳐서 10개. 여기까지 오려면 이 위에서 올까? 옆에서 올까? 더해서 15.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거 합쳐 21가 되겠다. 자, 마찬가지 여기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네 가지. 이쪽, 이쪽 10개. 이쪽, 이쪽 20개. 이쪽, 이쪽 35개. 여기 오는 건 그래서 21과 35를 더해서 전체 56가지의 길이 있는 거야. 그죠? 자, 1번 문제 보게 되면 한 개 주사위 던질 때 세 번 던졌어. 첫 번째, 세 번째 나온 수의 눈의 합이 두 번째와 같은 경우. 야, 내가 지금 처음에 던진 게, TV가 안 나오지? 잠시만. 처음에 던진 거 A, 두 번째 나온 거 B, 세 번째 나온 게 C라고 했을 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나온 게 두 번째 게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1 나왔으면 얘가 2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지금 우리 이거를 갖다가 순서상으로 다 쓰면 A 나온 거, C 나온 거, B 나온 거 순서를 여기다 써봤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1일 때 여기가 2 나오는 경우, 얘가 1이고 얘가 2일 때 얘가 3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1이고 이거를 어떻게 지금 가져가냐인데, 여기서 얘가 1일 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A가 1인 거 고정. 얘가 4 나오고 얘가 1 나오고 얘가 4 나오고 얘가 5 나오는 거. 1 나오고 5 나오고 6 나오는 게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쓰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앞에 걸 1을 다 고정한 데 썼어.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2 나오고 1 나오고 얘 나오는 거, 2 나오고 2 나오고 얘 나오는 거, 2 나오고 3 나오고 얘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2 나오고 4 나오고 6 나오는 거. 그럼 이제 얘가 또 3 됐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계속 만들어지겠다. 그쵸? 이거를 일일이 쓰면 되는데 어떻게 나열할까도 좀 고민해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자, A, B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인 거를 구하라 그랬어. 자, 이 경우는 언제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합이 홀수인 거야. 그럼 홀수끼리 더하면 원래 뭐가 나오지? 짝수 나오지. 짝수끼리 더해도 짝수가 나오죠. 그래서 합이 홀수란 얘기는 홀수 하나랑 짝수 하나 더했을 때 홀수가 나와요. 또 뭐 있어? 두 번째는 짝수에다 홀수 더했을 때. 달라. 두 가지가. 처음에 왜냐면 A에서 B에서 이거잖아요. A에서 홀수 나오고 B에서 짝수 나왔을 때. A에서 홀수 나오는 거는 1, 3, 5 중에 뭐 나왔어? B에서 짝수 나와서 2, 4, 6 중에 뭐 나왔어? 그래서 9가지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A에서 짝수 2, 4, 6 중에 뭐 나왔어? B에서 홀수 1, 3, 5 중에 뭐 나왔어? 그래서 9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하면은 9 더하기 9에서 18가지가 나옵니다. 자, 한 번에 하면 더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서 보면 되는데, 문제에서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간다 그랬으니까 끊어서 보면 어렵지 않아. A에서 B 가는 방법, B에서 C 가는 방법 따로따로.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 최단 거리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이렇게는 못 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길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그 다음 B에서부터 C로 가는 것도 다르게 못 가. 최단 거리니까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길로 가지, 둘 중에 어느 길로 가지 하면은 바로 네 가지 나온다. 그치?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 7번 문제 보면 4칸에 1, 2, 3, 4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암호를 만들 건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같은 거를 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여기 1, 2, 3, 4 중에 뭐 쓸 건데 넷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 자리도 1, 2, 3, 4 중에 뭐 쓸 건데 그 다음 자리도 1, 2, 3, 4 중에 뭐 쓸 건데 그 다음 자리도 1, 2, 3, 4 중에 뭐 쓸 건데 고르고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싹 다 곱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다음 10번 문제. 모음끼리 이웃해야 되는데 모음이 누구야? 아에 이오 해당하는 거니까 누구 있어? 아이라던가 지금 오라던가 이런 게 모음이지. 그러니까 모음끼리 이웃하고 그러면은 모음 아니고 자음인 게 따로 이렇게 있을 거다. 그래서 전체 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줄 세운다고 생각해서 6, 5, 4, 3, 2, 1. 그런데 모음끼리는 자리를 바꿨을 때 그 이웃하는 건 맞는데 자리 바꾸니까 곱하기 2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모음이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해. 넘어가자. 자, 12번 문제 보면서 내가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3의 배수를 찾아야 된대. 3의 배수. 자, 3의 배수인 걸 찾아보자 라고 했어. 그럼 3의 배수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몇 자리가 되든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게 3의 배수의 특징이야.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리수가 한번 길어도 얘가 요렇게 돼 있어. 근데 자리수가 되게 길지만 1 더하기 2 더하기 0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4 어때? 더하면 6에다가 9니까 15. 3의 배수 되지? 그럼 이거 3의 배수인 거야. 그쵸?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다라는 거를 이용하면 편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고민을 할 때 두 자리에서 뽑았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거 0하고 만나서 3의 배수가 되는 거를 찾으려면 더해서 3이 되는 수 0과 3 더해서 3이 되는 수 더해서 6이 되는 수가 있는지 찾는 거야. 더해서 3이 되는 수 여기선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또 더해서 6이 되는 수 2하고 4 또 누구 있어? 1하고 5 하는데 5 없잖아. 그치? 더해서 6이 되는 수 하려니까 3하고 3 두 번 뽑으면 그건 안 되니까. 그치? 더해서 3 되는 거, 더해서 6 되는 거, 더해서 9 되는 거 뭐 이렇게 찾아야 돼. 더 있어? 없지. 자, 근데 이렇게 썼을 때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뭐야? 30밖에 없어. 두 자리 정수니까 한 가지. 근데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누구야? 12라던가 20을 자리 바꿔 두 가지. 이것도 24냐 40이냐 두 가지. 그래서 다 해서 몇 가지? 5가지. 이해돼? 자, 13번 문제 조금 고민해야 돼. 바로 딱 나오지 않아. 조금 고민하는 문제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학생 5명하고 남학생 2명 있는데 회장은 1명 뽑고 여자 부회장을 뽑고 남자 부회장 뽑아야 되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자가 회장으로 이미 뽑혔을 때 여자 부회장을 뽑을 때는 4명 중에 골랐어야 돼. 그치? 자, 그런데 남자 회장이 뽑혀있는 상황이라면 여자 부회장은 5명 중에 골라야 돼.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나눠서 풀어야 돼. 어떻게? 첫 번째. 회장을 뽑았는데 여자 회장이야. 그리고 여자 부회장 한 명과 남자 부회장 한 명을 뽑아야 돼. 또는 두 번째는 회장이 남자였어. 그 상황에서 여자 부회장 한 명과 남자 부회장 한 명. 그치? 일단 여자 회장을 뽑을 수는 5명 중에 어쨌든 한 명이 여자 회장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여자 부회장 뽑으려면 4명쯤 뽑으면 되고요. 남자 부회장은 2명쯤 뽑으면 돼. 그래서 뽑았으니까 끝. 그 다음에 처음에 남자 중에 회장을 한 명 뽑을 때 그럼 2명째 누구? 여자 부회장은요? 5명 중에 누가 부회장 할 거야?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자 부회장 이미 아까 한 명 뽑혀서 한 명 남았거든. 그래서 한 명 중에 누가 뽑을까? 그래서 이제 경우는 요렇게 나눠지는데,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자 그러면 1번에서 나온 거랑 2번에서 나온 거 더해야지. 왜? 여자가 회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남자가 회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 이때는. 자, 남학생 5명, 여학생 6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을 때 4명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4명이 모두 여학생인 거를 구하자. 그럼 이거는 뭐 4명이 모두 남학생이라고 남학생 중에서만 4명을 뽑은 거야. 자리 4개 있는데 5, 4, 3, 2. 근데 남자 4명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대표거든. 그러니까 4명에서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경우니까 이렇게 되거나, 또는 4명이 모두 여학생이라는 거는 여학생 중에서만 4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 전부 다 여학생 중에서 뽑은 거야. 6, 5, 4, 3. 넷이서 자리 바꿔봤자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된다. 그냥 더하자. 자, 마지막 18번 문제는 삼각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건데, 세 변의 길이가 있다고 다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어.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5cm짜리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5cm짜리 길이랑 2cm짜리랑 3cm짜리 갖고, 3cm였어? 해봤자 3cm짜리 이렇게 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만난단 말이야, 길이가. 그쵸? 그래서 세 변이 있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어때? 가장 긴 변 기준으로. 이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했던 건데, 세 변이 있을 때 한 변의 기준으로, 가장 긴 변 기준으로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돼. 그래서 가장 긴 게 9cm였다면 나머지 두 개가 7, 5가 되는 거 오케이. 여기 9인데 나머지 두 개가 7, 3 된 것도 오케이. 근데 여기 9가 있는데 얘가 7하고 1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쵸? 이렇게 찾으면. 그 다음에 7, 5랑 요거 했는데, 그럼 여기 9인데 나머지가 7 말고 5, 3 이건 되나? 이것도 안 돼. 9일 땐 안 돼. 그럼 다음에 이제 7일 때 나머지 두 개는 5, 3. 그쵸? 이거 되네. 7하고 다른 것도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얘도 5 한다고 3일 되나? 이것도 안 돼. 되는 거는 뭐야?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 그치? 저거 되는 것 중에 골라야지 된다.
자, 이번에는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앞에 개념으로 쭉 넘어가서 2페이지. 우리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얘기야.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가 이제 6가지가 있는데 내가 딱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는 거는 2 또는 4 또는 6. 어때?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던질 때 내가 짝수가 나오는 가능성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요런 걸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동전을 간단하게 던졌을 때 생각해보면 동전을 딱 던지면 앞 아니면 뒤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2번 중에 한 번은 앞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도 6번 중에 6번 중에 짝수는 3번 나오고 홀수는 3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건 가능성인 게 얘들아 진짜 6번 던졌을 때 똑같이 3번씩 나오는 거? 아니야. 그때그때 좀 다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수학에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전체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 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비율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야. 우리가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2번 중에 한 번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요걸 이제 확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수학에서 확률 계산할 때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가지수를 위에다 얹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했을 때 확률에서 되게 중요한 건 확률값은 가능성, 그러니까 분자 분모가 똑같아서 무조건 일어나는 거의 확률,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걸 확률 어떻게 계산이 될까 생각해보면 내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분모분의 분자로 올리다 보니까 항상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수 중에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 수가 나오는 경우는 6가지 다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확률이 1이야. 100% 항상 일어나는 게 1인 거야. 근데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대. 그럴 일이 있어? 죽어도 생기지 않아. 그런 건 절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자체가 없는 거는 분모가 뭐가 되든 분자가 0이어서 0% 0이 되는 거야. 확률값은 소수로 하든 분수로 하든 퍼센트로 표시하든 상관없어요. 비율이기 때문에 그 값은 0부터 1 사이에 있고 무조건 항상 일어나는 확률은 100% 그냥 1이 되는 거고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의 확률은 0%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률 계산을 어떻게 하냐. 확률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만약에 P라고 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는 전체 확률에서 그걸 뺀다. 근데 전체 확률을 방금 얼마라고 그랬지? 1이라 그랬지? 그래서 오늘 내가 집에 가다가 친구를 만날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리고 못 만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하면 전체 확률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친구 만날 확률을 빼버리면 돼. 내가 친구를 만날 확률이 3분의 1이면 친구 못 만날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야. 왜? 항상 전체의 확률의 합은 총합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였다? 그러면 그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P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갖다가 1로 놓고 해도 되는데 오늘 B가 올 확률이 0.4야. 그럼 B가 안 올 확률은 0.6이야. 뭐 이렇게. 그쵸? 다음 상황. 자, 우리가 확률 역시 더하는 거야. 언제 더하고 언제? 그 다음에 확률 역시 더하고 언제 또 곱하는데 언제 더하냐? 이것부터 볼게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더하는 상황에서 확률을 더한다 생각하면 돼.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건 언제였어? 동시? 아니고요. 연속? 아니고요. 얘 또는 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한다? 합한다 그랬어. 근데 확률 역시 그때 똑같이 합하면 돼. 무슨 얘기냐?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각각 이 사건에 일어날 확률과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있을 때 그 두 사건에서 얘 또는 얘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 구하자. 그럼 두 개 더하면 된대. 왜 그렇게 되는지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 내가 지금 예시를 하나 들어놓은 게 이거야.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자, 근데 내가 던졌을 때 2 이상 또는 2 이하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자. 그러면 우리 일단 경우의 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경우의 수로 2 이하가 나온다는 건 뭐야? 1 아니면 2가 나온다고? 4 이상이 나온다는 거네? 뭐야? 4나 5나 6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쵸? 자, 그래서 2 이하가 나온다는 건 두 가지가 있고요. 얘는요, 세 가지가 있잖아. 그쵸?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그래서 다 해서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어? 5가지가 있다라고 나오는 건데, 그쵸? 그 확률을 내가 계산을 한다 그랬을 때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2 이하, 4 이상의 눈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합쳐서 5가지. 아, 확률은 6분의 5구나.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어떻게 했냐면 경우의 수 자체를 그냥 세서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될 때 2가지 있고 이렇게 될 때 3가지 있어서 5가지인데 전체가 6가지면 6분의 5라고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두 번째가 어차피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건 뭐다? 1 또는 2인데 그럴 확률은 얼마냐면 6분의 2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4, 5, 6이 나올 텐데 확률은 뭐야? 6분의 역시 3인 거야. 근데 이걸 더하게 되면 6분의 하고 어떻게 돼? 분모는 그대로 6이 들어가고 위에 게 이렇게 더해서 가지. 이거는 확률끼리 계산해도 6분의 2와 6분의 3을 더해서 그냥 6분의 5가 된다. 자, 봐봐. 내가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한다는 거 뭐냐면 여기 전체가 몇 가지인지 보고 여기 들어가는 2가지와 여기 들어가는 3가지를 따로따로 세서 더해서 5가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첫 번째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고 다시 4 이상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2개 더했을 때도 분모는 똑같이 들어가고 여기 있는 2, 3이 더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률값끼리 그냥 바로 더한 거나 각자 가지수끼리 다 계산해서 넣은 거랑 똑같아. 그래서 확률값끼리만 더하면 된다라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마찬가지. 자, 내가 사건에 대해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났대? 우리 동시에 일어나는 건 어떤 걸로 알고 있었어? 곱할 땐 언제? 동시, 또, 연소, 또, 세트 만들 수 있을 때 이럴 땐 전부 다 뭐 한다? 확률값을, 경우의 수를 곱한다 그랬지. 근데 경우의 수 곱할 때 이때도 역시 확률값도 같다. 얘가 될 확률과 얘가 될 확률 곱하면 돼. 이것도 한번 해보게 되면 2가지 방법으로 다 해볼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동전 하나고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동전은 앞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가 나오게끔 되는 확률을 구하자 라고 했어. 동전은 앞면, 주사위는 홀수. 자, 그럼 첫 번째 경우의 수로 풀어볼게. 경우의 수를 구하려니까 동전 1개 던지면 앞뒤 둘 중에 하나, 주사위 하나 던지면 1부터 6까지 뭐? 전체 경우 12가지. 해놓고 동전 앞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주사위는 홀수가 나오니까 1 아니면 3 아니면 5가 나오는 거니까 경우는 하나, 둘, 3가지. 그래서 전체 12가지 중에 3가지여서 4분의 1의 확률이구나. 이 경우의 수 구한 거야. 두 번째는 그냥 확률값 자체를 구해볼까? 어떤 확률? 처음에 딱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개. 동전 딱 던지면 둘 중에 2가지 중에 앞면 나오는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자. 주사위 던지면 6가지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뭐? 홀수 나오는 1, 3, 5 중에 뭐? 근데 얘가 나오면서 얘가 동시에 곱했어 하면 결국에는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3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냥 확률을 곱한다는 거는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3인데 여기 2 곱하기 6이 결국에 뭐야? 이 12가지랑 똑같은 의미잖아. 여기 있는 3이 얘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결국에 그냥 확률끼리 곱하니까 4분의 1이네.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더하는 상관 확률도 더하면 되고 경우의 수에서 곱하는 거면 확률도 곱하면 돼요. 문제 적용시켜 볼게. 좀 넘어가서. (46번) 46번은 확률의 그냥 가능성에 대한 얘기. 딱 뽑았는데 걔가 뭐가 나와야 된다? 모음이 나왔을 확률. 이 중에 모음이 누구야? 하나, 둘, 셋. 8장 있잖아. 그 중에 딱 뽑았는데 걔가 모음이 걸릴 확률은 8개 중에 3개니까 8분의 3이다. 어렵지 않죠? 이게 확률이야. 전체 중에서 거기 해당한 게 몇 가지인지. (48번) 자,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모두 던질 때 모두 앞면에 나오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게 첫 번째 거 하나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이야. 근데 두 번째 것도 앞면, 세 번째 것도 앞면, 그 다음 것도 앞면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때? 나오고 하니까 다 곱해서 16분의 1이다. 확률끼리 곱하면 돼. 저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수도 16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모두 앞면에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서 16분의 1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확률끼리 계산이 훨씬 편해. 자, 50번. 흰 공, 파란 공, 검정 공 섞어져 있는데 딱 뽑아내 걔가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공이 몇 개 있어? 다 해서? 10개 있어. 그 중에 흰 거 4개 있으니까 딱 뽑았는데 걔가 흰 공을 확률 10개 중에 4개니까 5분의 2다. 약분해서 쓰면 돼요. 여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지금. 자, 51번. 5명이 앉을 수 있는 전철 좌석에 5명 쭉 앉았는데 A, B가 이웃하게 앉을 확률이래. 그럼 이건 전체가 뭐야? 그냥 5명이 나란히 앉았을 때 중에서 그 중에서 A, B가 반드시 붙어서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확률을 구하자. 그럼 나란히 앉았다는 건 5개 자리 5, 4, 3, 1로 앉았어. 계산하지 마. 자, 그런데 위에 거는 뭐야? A, B는 이웃하게 된대. 그럼 나머지 C, D 있을 때는 그럼 4명이서 줄 서서 줄 세워서 앉는데 A, B 어떻게? A, B로 앉을 거, B, A로 앉을 거 자리 또 바꿀 수 있어. 곱하기 2.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얘들아. 왜? 다 약분되는 거 보이냐? 그래서 5분의 2라고. 자, 52번. 주사위를 던졌어. 나오는 수가 첫 번째 거에서는 x, 두 번째 거 y라고 했을 때 2x-y가 1이 되는 확률을 구하자. 그럼 저렇게 되는 경우가 누가 있는지 먼저 써보는 거야. x, y 순서대로 얘가 1이면 얘 1, 얘가 2면 얘가 얼마? 3? 써보면 되지. 얘가 3이면 얘는 5. 얘가 3이면 얘가 7. 말이 안 돼. 자, 되는 건 몇 가지 있어? 3가지 있네. 근데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맞는 세트는 전체가 몇 가지여야 돼? 36가지. 중에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서 계산을 해야만 할 때도 있어. 근데 전체 경우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게 몇 가지라고? 그거만 따지면 되는 거지. 또 58번 문제. 자, 58번 하영이네 반 친구들 모두 다 36명인데 그 중에서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 10명이다. 근데 내가 딱 뽑았는데 걔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을 확률. 그러니까 내가 딱 뽑았는데 걔가 안경을 쓰고 있을 확률을 갖다 구하면
내가 36명의 학생 중에 안경 쓴 10명이니까 딱 뽑았는데 걔가 안경을 썼을 확률은 18분의 5야. 그럼 안경을 안 썼을 확률은 뭐다? 딱 뽑았는데 18분의 13이다. 왜? 전체는 1이니까. 그렇게 됐을 확률이 18분의 5니까 그게 아니었을 확률은 18분의 13. 1에서 빼주면 되죠. 또 59번 문제 같은 거.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졌어. 그럼 전체 36가지네 생각하는데 그때 서로 다른 눈이 나와야 된대. 그럼 이거를 얘가 1 나오면 여기서는 1이 나오면 안 되네. 여기서 2 나오면 여기서 2가 나오면 안 되네. 이렇게 다 세면 너무 어렵고요. 차라리 이렇게 보자. 전체 모든 경우에서 뭐 한다? 서로 같은 눈이 나온 경우를 제외하자. 전체 확률은 항상 1이었고 서로 같은 눈이 나왔다는 거네. 가지수는 36가지인데 서로 같은 눈은 둘 다 1 나올 때, 둘 다 2 나올 때, 둘 다 3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둘 다 6 나올 때가 전체 몇 가지? 6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6분의 5라고 바로 계산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세는 게 더 빠른지를 생각하면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아요. 이것도 내가 어떤 걸 뽑았으면 소수가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건 반대로 그러면 소수가 되려면 누구야? 너 못 뽑아야 돼. 2, 3, 5, 7, 11, 13이잖아. 소수가 6개가 있네. 13개 중에 6개. 그럼 소수가 아닌 거는 13개 중에 7개겠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세는 게 더 빠른지에 따라서 훨씬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게 61번 문제야. 그리고 완전 별표. 우린 이거 이해하면 다 한 거야 이제. 자, 서로 다른 동전을 3개 던졌어. 그럼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안 돼. 아니, 동전을 3번을 던졌을 때 원래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3번 나올 수도 있어. 왜? 동전을 3개를 던졌으니까. 그쵸? 자, 그런데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앞면이 하나 또는 2번 또는 3번은 나와야 돼 이 얘기지. 그러면 이때 확률, 이때 확률, 이때 확률 이거 다 갖다 구할까? 라고 하는 것보다 선생님 지금 쓴 걸 보니까 전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1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뭐를? 얘를 갖다가 빼버리자. 다시. 내가 동전을 3개 던졌던 거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3번 나오거나 이걸 다 합치면 확률값이 1이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와야 돼. 아이고야. 뒷면, 쏘리. 자, 문제가 뒷면이라고 했어요. 뒷면 헷갈리지 않게. 다시. 내가 동전 던졌어? 뒷면이야. 3개를 던졌는데 그때 뒷면이 하나도 없어. 뒷면이 하나 나와, 뒷면 2개 나와, 뒷면 3개 나와. 이게 다거든 사실. 근데 문제에서 뒷면이 적어도 한 번은 나와야 돼 라고 하니까 6대랑 6대 확률을 계산하래. 그럼 이걸 계산을 하는 것보다 뭐가 낫겠냐고 전체에서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를 빼면 쯤은 남잖아. 뒷면이 한 번도 안 났어 라는 얘기는 그 얘기는 앞면만 3번 났어. 그 얘기는 전체 첫 번째 던졌을 때 2분의 1로 앞면, 두 번째 것도 앞면, 세 번째 것도 앞면 8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확률은 뭐다? 1에서 8분의 1을 빼서 8분의 7이다.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기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째 더 해볼게. 62번 문제. 내가 5명 중에 대표 2명 뽑을 때 적어도 남학생은 1명은 뽑혀야 돼. 이게 무슨 얘기야? 대표 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명은 남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대표를 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남자가 0명 속해질 때도 있고 1명 있을 때도 있고 남자가 2명 있을 때도 있잖아. 남자가 적어도 1명 뽑혀야 되니까 요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때도 반대로 뭘 생각한다? 우린 전체에서 뭘 빼자? 얘를 빼자. 전체를 이걸로 놓고. 이게 전체니까 뭐야?
대표가 2명인데 남자가 1명도 안 되거나 1명 되거나 2명 되거나 이거 다지. 근데 남자가 적어도 1명은 뽑혀야 돼라고 하니까 이 확률을 빼버린다고 얘기하면 돼. 그럼 남자를 안 뽑았어 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따르게 하면 여자 대표가 2명이야. 자, 어떤 확률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체 확률은 5명 중에서 2명의 5명 아니야 미안. 전체 친구 6명 있어 지금. 6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전체 경우인데 여자만 2명 뽑혔다라고 하는 거는 여자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았어. 이 확률 계산한 밑에 거네. 6명 중에서 6, 5, 2로 나누고 얘는 3명 중에서 2명 뽑고 대표니까 또 2로 나눠. 계산해. 15분의 3? 5분의 1이네. 그러니까 이 확률은 얼마라고 해야 돼? 전체에서 그치? 좋은 테스트 시간에 풀어야 되는 거. 지금 요 프린트 63번까지 그 다음에 아까 수능 문제 같이 풀고 미리 줬던 거 그거 마저 풀고 오늘 새로 주는 테스트지. 알겠지? 응. 그거 이번 테스트 시간 풀면 돼요. 자, 내일 오면 여기서 이제 또 질문 받을 거고 여기까지 합시다.